자, 등비수열의 합 좀 볼까요? 등비수열의 합. 그리고 방금 전까지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배웠고요. 이제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걸 좀 보려고 해요. 등비수열 합. 아까 공식은 잠깐 써드렸는데, 자, 등비수열 합이라는 건 결국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잘 봐.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예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맞아? 네. 잘 봐 얘들아. 여기다가 R을 한번 곱해봐. SN에다가 뭐를 곱하자고? 여기다 R을 더 곱해. R. 그럼 A1에 R 곱하면 뭐가 돼요? A2가 되죠. A2에다가 또 R 곱하면 A3. 이걸 쓸 때 한 칸 밀어 쓰자고. 요렇게. 맞아요? 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AN 곱하기 R이 되겠죠. 네. 됐니? 지금 내가 일부러 한 칸씩 옆으로 쓴 거야. 네. 그렇게 쓰고 나니까 뭐 하고 싶어 갑자기? 빼요. 빼고 싶어요. 그대로 빼버리면요. 어떻게 돼 여기는? 1-R SN. 맞아 틀려? 네. 여기 빼면 다 어떻게 돼? 없어져요. 그래서 1 앞에 누구랑? A1. 빼기야. 마이너스. 여기는 A1 곱하기 R의 N제곱이겠죠. 왜냐면 AN이라는 게 원래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잖아. 네. 네. 거기다가 다시 뭘 곱하니까? R. R을 곱하니까 N제곱이 되겠지. 됐니? 그럼 얘네 둘을 뭐로 묶어내면은? A1. 그럼 1-R의 N제곱이 되겠지. 얘로 나눠버리면 따라서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이 뭐분의 뭐가 되는 거야? 1-R분의 A1 곱하기 1-R의 N제곱이야. 근데 만약에 이 공비가 뭐보다 커져버리면 1. 그럼 1 빼기 1보다 큰 거니까 분모가 음수 나오잖아. 네. 보기 싫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고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 곱해서 자리를 살짝 뭐 해주면 돼요? 바꿔주면은 이렇게 음수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얘기다. 그 얘기야. 됐어? 네.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저 뒤에 원리학인데 최선을 다해 설명해 볼 텐데 못 알아들으면 니들 대가리, 니들의 머리나 니들의 지식 수준 니들의 이해력 문제예요. 자, 27번 한번 가볼게요. A2가 얼마래요? 2분의 1. 이거 못 따라오네요. 자, A2가 2분의 1이고요. A5는 A6인가? 네. A6은 36분의 1? 32. 32분의. 알았어요. 손질내지 마요. 아, 그럼 보세요. A2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해야 A6이 나올까요? 칠판 좀 봐요. 그렇게 틀을 떨어지게 봐요. A2에다가 얘는 두 번째야. 네. 얘는 여섯 번째고. 네. 그럼 등비수열은 공비를 계속 곱해주는 수열이잖아. 네. 그럼 A2가 A6이 되려면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될까? 네 번. 네 번 곱해야 될까? 네. 네 번 곱해야 될까? 세 번은. 네 번이겠죠. 아, 얘는 A1 곱하기 R이고 A1 곱하기 R의 5제곱이니까 R의 아. 4제곱 곱해야겠죠. 한마디로 2분의 1에 R의 4제곱 곱했더니 뭐 나왔다? 32. 그럼 R의 4제곱이 얼마 나는 거예요? 16분의 1 나는 거죠. 여기다가 16분의 1 곱해야 32분의 1 되잖아. 네. 그럼 4제곱해서 16분의 1 되는 실수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몇 분의 1. 2분. 근데 거기 공비가 양수라고 써있니 안 써있니? 선생님. 제일 마지막에 공비는 양수 써있으니까 그냥 플러스 2분의 1만 적을게요. 네. 근데 문제는 뭐 구하랬냐면요,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그걸 S5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럼 공비가 2분의 1이라면 어라? A2는 뭐 곱하기 뭐였지? A1 곱하기 R이었지. 근데 R이 2분의 1이래. 그럼 A1은 얼마야? 1. 1이래. 아. 그럼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 볼게요. 공비가 1보다 커요, 작아요? 그럼 작아요. 앞에 거 쓸까요? 뒤에 거 쓸까요? 뒤에. 앞에 아, 거가 네. 편하겠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연애한 거고. 에휴 주여, 공부하고 연애해 지성아. 네. 지성이 여친 보고 있나? 자, 1 빼기 32분의 1이니까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고, 번분수 약분하니까 16이 돼서 답은 뭐분의 뭐가 되겠다? 16분의 31. 연애도 해야죠. 다 해봐. 저 나중에 커서 자, 28번에 보니까요, 등비수열이 있어요. 앞으로 말 같지 않은 소리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제발 크고 나서 얘기해. 나중에 커서 그런 얘기 좀 큰 다음 하세요. 예. 나중에 커서 뭐. 머리 하얀색으로 물들 거예요. 자, 보시면요. 펜이 들었네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뭐를 구하래요? 합을 구하래요. 그럼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하면 SN이라고 쓰는 거죠. 네.
그럼 이거 숨긴 수열을 좀 보세요. 첫째 항은 얼마예요? 1. 그리고 지금 뭐를 계속 곱해주고 있어요? X 더하기 1. 어. 그 x 더하기를 곱해준다는 건 공비가 얼마라는 거야? x 더하기 1이지. 그럼 어찌됐건 1보다 큰 거 같아요? 작은 거 같아요? 큰것 같아요. 느낌이 뭐 1보다 큰 거 같으니까 두 번째 공식으로 써볼게요. 공비 빼기 1 분의 첫째 항 괄호 열고 공비의 항의 개수 n번째까지는 n개 마이너스. 맞아요? 네. 그럼 분모는 x 더하기 1에서 1을 빼니까 얼마고? x고 분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때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N. n항까지 합을 구하래. 그럼 이렇게만 썼어요. 근데 이게 틀렸다라는 거야. 뭐가 틀렸다는 거냐? 봐봐. 지금 이거는 공비가 지금 얼마일 때야? X 더하기 공비가 x 더하기 1 때야. 그럼 이거는 공비가 지금 뭐가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한 거냐면은 공비가 0이 아니라는 가정에서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근데 공비가 만약에 뭐가 돼버리면 0. 0이 돼버리면 공비가 0이라고 생각해봐. 아, 뭔 개소리야. 0이 아니라 1. 이게 1이 아니라는 가정하 1. 0이 아니라 미안해요. 왜 1이 중요하냐면요.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1-r분의 1-r의 n제곱이죠. 네. 그럼 공비가 뭐가 되면 큰일 날까? 공비가 1이 되면 큰일 나는 거야. 왜냐면 분모가 뭐가 돼버려? 0. 0이 돼버려 큰일 나는 거지. 이건 너무 섹시한가? 그러니까 공비가 x 더하기 1인데 x 더하기 1이 뭐가 아니라는 조건이야. 그럴 때만 이걸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등비수열 공비가 만약 1이 돼버리면 이때는 큰일 나는 거지. 네. 이 공식을 못 써.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잘 봐. 공비가 뭐라면 1이라면 계속 뭐를 곱해주는 거야? 1을 곱해주는 거지. 네. 그럼 항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냥 1, 1, 1, 1, 1, 1, 1 되는 거야. 그걸 n개 더하래.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n개 더하면 얼마 나와요? N. N. 그래서 답이 2개 되는 거야. x 더하기 1이 뭐가 아닐 때. 그럼 1 넘어가니까 x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나온다. 근데 x가 뭐가 돼버리면 1. 0이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린다. 아. 답이 그래서 몇 개가 나온다? 2개. 2개가. 등비수열 공식에서는 절대로 공비가 뭐가 되면 안 된다. 1이 되면 안 된다. 공비가 1이 되면 뭐가 0이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니까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할 수 있다. 됐나? 넘겨서 자, 세 문제 풀면 끝이에요. 오. 29번 볼게요. 그럼 어렵지도 않은데 뭘 쉬는 시간까지 했냐? 보면 알아요. 자, 29번에 좀 볼게요.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얼마래요? 1. 그럼 S5를 1이라고 쓸게요.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얼마래요? 3. 3. 근데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15. 15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그럼 보세요. 잘 봐, 얘들아. 공식 그대로 써보면 여기가 1 공비분의 첫째 항 1 R의 몇 제곱? 5. S10이라는 것도 1 R분의 첫째 항 1 R의 10제곱. 맞아? 네. 위아래를 가만히 째려보자. 가만히. 때려봤어? 네. 감이 좀 와, 하나. 전혀 안 보여? 네. 얘는 그럼 1 R분의 A0 곱하기 1 R의 몇 제곱? 15. 이게 안 보이면 너네 지금 1학년이잖아. 너네는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보일 문제야. 다시 봐야 돼. 이걸 보고도 아무 생각이 안 들면 큰일 나는 거야. 아, 약분. 되나? 아. 무슨 공식이에요? 합차. 합차 공식이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러고 나면 이것도 보이지. 그럼 이건 무슨 공식이야? 1의 세제곱에서 R 5제곱의 세제곱을 뭐 하는 거예요? 아. 빼는 거죠. 아. 맞아요? 네. 그럼 좀 아래다 써야겠다. 공간이 부족하니까 1-R분의 A1까지 똑같고요. 1-R의 5제곱 한 번은 빼는 거고 1 플러스 둘이 곱한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돼요. 아. 네. 곱셈 공식 문제라는 거야. 곱셈 공식. 이 정도 보여야 돼 이제. 근데 얘가 지금 얼마랬어? 1. 1. 그럼 이제 이만큼이 지금 얼마라는 거야? 1. 1이라는 거야. 그럼 1 곱하기 요 놈이 뭐 나와야 되는데?
3 얘가 얼마나 하는 거야? 3 따라서 R 몇 제곱이 제곱이 얼마다? 아까 전에 말했죠. 이런 것 때문에 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뭐 이런 값다 하면 돼요. 그럼 여기도 가만히 쳐다봐.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라고? 1. 그럼 1로 사라지는 거야. 남는 건 요거만 남아. 그럼 1 더하기 R 5제곱 여기 있네요. R 10제곱은 이걸 또 뭐 한 거야? 제곱 세곱한 거니까 얼마겠어? 4 답은 얼마다? 7 이 문제는 무슨 공식 문제다? 곱셈 공식 문제다. 여러분이 계속 힘들어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뭐 하기 때문에? 까먹기 때문이야. 그럼 여러분이 지금 왜 까먹는 줄 알아요? 학생들이 태어나서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할 때가 언제일까? 시험 볼 시험 볼 때예요. 그럼 시험 볼 때 수학 공부 어떻게 해요? 영어는 가장 간단하죠. 영어는 교과서 달달달 외우죠. 영어 학원 가면 다 뭐 나눠줘요? 빈칸 넣기, 본문 외우는 거 쓰기 그런 거 검사하잖아. 수학은 그런 수학한 거 시험 기간에 뭐예요? 문제 주구장창 문제 풀어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3월 말부터만 내신 대비 기간 들어갈 텐데 여러분이 지금 11월 달부터 고등수학 4학년 선행했죠? 지금 한 3개월, 4개월 동안 푼 문제 양보다 3월, 4월 동안 푸는 문제 양이 몇 배는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정도 풀면은 고등학교 2학년 돼서도 안 까먹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왜 까먹는지 알겠죠? 개념원리 겨우 한 번 하고 RPM 하나 풀고 셀 하나 풀던 말도 그 정도 하니까 잘 까먹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제풀이 더 하셔야 돼. 어떤 분이 그런 말해. 이게 되게 비하하는 표현인데 양치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양치기 하면 그 양치는 소년을 생각할 텐데 고등학교에서 양치기라는 건 개념도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문제 뒷다 많이 푸는 거. 양으로 승부 보는 걸 양치기라고 불러요. 저도 양치기를 반대해요.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문제만 뒷다 많이 풀면은 오히려 이상한 습관만 생겨요. 하지만 개념이 바로 잡힌다면 뭐가 필요하다? 나는 양치기는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아무리 앞에서 곱셈없이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니들이 10번 풀어서 10번 다 맞으면 그게 낫다는 거지. 그게 외워져요. 문제 푸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양치기 성애자예요. 양치기 너무 좋아. 양치기 양밖에 없어요. 문제 많이 푸세요. 투덜거리 시간에 문제 안 풀린다고 투덜거리 시간에 문제 하나 더 푸시고요. 안 풀리는 거 설명 질문하라고 선생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질문은 내가 다 받아줘요. 이런 말 했다고 미치는 새벽 2시에 막 제일 짜증나는 댓글이 돼 있어. 유튜브에도 카톡 아이디 올려놓고 모르는 거 질문하라고. 근데 어떤 애가 새벽 2시에 카톡이 와.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내가 또 5시에 일어나니까 나는 교회 가서 5시에 답장을 해줘요. 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얘 막 기도를 하고 나오면 아침 7시에 따똑 문제 16개를 쫙 한 걸 했냐. 너네도 마찬가지야. 학생들한테 시험 기간 급한 건 알겠어. 급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막 갑자기 한재생이 문제 20개 사실 5원이 그걸 20 다 풀어주세요. 어떻게 풀어주냐 그걸 내가 카톡으로. 그지? 불가능한 거잖아 그거는. 그런 거 말고 문제를 많이 푸는 건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개념 원리의 모토가 뭐냐면 이 책의 모토는요 제일 앞장에 써 있는데 하나를 알면은 10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고 싶었대요. 이홍석 선생님이. 근데 그건 개소리예요. 나 정도 수준에서 가능하죠. 하나를 알면은 응용이 되니까. 근데 니들은 뭐가 안 되거든. 응용이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생각해봐. 너네랑 나의 차이가 뭘까? 쌤은 경험 딱 하나 그거밖에 없어. 내가 니들보다 IQ가 높을 것 같긴 해요. 수학은 IQ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내가 여러분보다 조금 나은 건 나는 지금 11년째 애들을 가르치면서 생각해봐.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어봤겠니? 또 11년 동안 얼마나 미친놈들이 이상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질문했겠니?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막힐 수도 있고, 심지어 개념 원리 문제 풀다가 막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니까. 그날 좀 컨디션은 배 아픈데, 문제 풀어, 안 풀릴 수 있어요. 놓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서 없지만은 여러분보다는 몇 배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가져와도 웬만한 건 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 푸는 문제는 뭘까요? 내가 처음 보는 문제예요. 그럼 나도 너네랑 조건이 똑같은 거야. 다만 나는 뭐가 좀 더 있으니까 그 문제는 풀어본 적 없지만 경험치가 있으니까 한번 문제를 꼼꼼히 봐서 그 문제들을 이렇게 해석해봐서 내가 아는 모양으로 바꾸는 능력이 조금 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수학학원 다니는데 문제가 숙제가 적다. 그럼 사실 그런 학원은 옮기시는 게 맞아요. 물론 사람이 할 수 없는 양을 숙제로 내주는 학원도 이상한 학원이죠. 저는 가장 적당한 건 여러분이 일주일에 학원을 2번 온다고 가정했을 때 일주일에 RPM이나 쌤 같은 거 2단원은 풀어야 된다고 봐. 2단원. 하루에 한 단원은 너무한 거고 일주일에 한 단원은 제가 볼 땐 약간 좀 보통이야. 보통. 성적 올리고 싶으면 일주일에 쌤으로 2단원 정도 푸셔야 돼. 그럼 여러분 성적은 안드로메다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런 말을 들을 때는 해봐야지 하지만 집에 가는 순간 침대가 나를 기다리고 있죠. 하시면 돼요. 하시면 해서 안 되는 건 없어요. 이런 말 해도 어떤 미친놈이 댓글에다가 젊은 꼰대라고 써놨더라고. 바로 문제였죠. 아니 노력하라는 말이 왜 꼰대야? 노력하라는 말이야. 어이없어가지고 노력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등비수열이 있대요. 네. 첫째 항이 얼마고? 1 공비가 얼마예요? 2 2분의 1이죠? 그럼 이거의 합구하는 공식은 뭡니까? 한번 해볼까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바로 열고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맞아요. 2분의 1분의니까 역수에서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네. 이게 SN인데 SN이 뭐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999를 만족시키는 N을 구하라. 그럼 왼쪽에서 전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전개 한번 칠판 봐요. 이렇게 전개하면요. 2 곱하기 1이니까 얼마고? 2 여기 2를 곱해주면은 2분의 1에 뭐가 될까? n-1제곱이겠지. 네. 얘는 지금 분모에 2가 n개 있는 건데 분자 2 하나 약분하니까 n-1가 남겠지. 그게 얼마라고? 1.99. 그럼 얘 2항하고 얘 2항하면요 2에서 1.999를 빼는 거니까 0.001이고 여기는 2분의 1에 n-1죠. 그럼 여기 분수로 써주면 몇 분의 1이에요? 3분의 그럼 얘네들을 깔끔하게 역수해보세요. 그럼 둘 다 양수니까 역수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될까? 바뀌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의 거듭제곱이 1000보다 커지는 순간은 2의 몇 제곱일 때? 10제곱일 때. 2의 10제곱이 1024니까. 그럼 n-1이 뭐가 되는 순간? 10이 되는 순간이니까 n은 11이 될 때겠죠. 11번째가 바로 최소값이다. 31번은 지난 시간에 제가 등차 수열 시간에도 설명했네요.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 SN과 AN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칠판 봐. SN과 AN 사이 관계. 여러분 복습 하나도 안 하셨을 테니까 SN-SN-1이 얼마다? AN이다. 또 하나 S1하고 뭐하고 같아야 된다. 그리고 가는 가로역에다가는 N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써주라 그랬죠? 그럼 이게 똑같아요.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뭐가 나왔다? SN이 5의 N제곱 마이너스. 그럼 그 밑에다가 내가 SN-1을 적어볼게. 맞니? 그럼 5의 N-1제곱이라는 건 5분의 1 곱하기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대로 빼버리면 SN 빼기 SN-1은 뭐가 돼요? AN. 5의 N제곱에서 5분의 1 곱하기 5의 N제곱 빼면은 뭐 남아요? 5분의 4 곱하기 5의 N제곱이 남겠지. 이건 5의 N제곱 하나 있는 거잖아. 네. 이건 5의 N제곱 5분의 1이잖아. 둘이 빼면은 1 빼기 5분의 1이니까 5분의 4고 마이너스 1 사라지는 거지. 그럼 분모에 5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안 틀렸죠. 그렇구나. 반드시 이거 써줘야 된다. 아. 맞아요? 비교 한번 해볼까? 여기다가 1 한번 집어넣어봐. A1 뭐 나와요? 1 집어넣으면 5의 0제곱이니까 1이죠. 네. 1 곱하기 4 나와요. 여기다가 1 집어넣어보세요. S1은 1 집어넣으니까 뭐 나와요? 뭐 하네? 그럴 때는 요거 지워도 괜찮다는 거지. 됐나요? 그럼 첫째 항은 얼마고? 4 공비는 얼마예요? 5 무승수열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자, 이제 어려운 거. 어렵다기보다 이제 너네들이 아직 경제활동을 안 해봐서 그래요. 요즘 애들은 뭐 그래도 용돈 받으면 주식도 하고 뭐 이런다면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있나요? 네. 애들이 주식하고 요새 그런다고 하더라고. 저도 해보려고요. 교육시킨다 치고. 그럼 여러분의 경제 상식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2주가 2021년 목표가 뭐냐면 저축하는 거야, 저축.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적금을 내려고 그래. 너무 큰가? 적금이 뭐예요? 어떻게 모으지? 그러니까 똑같은 날짜에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입금하는 거, 돈 모으는 거, 통장에 하는 넣어. 거지. 그냥 용돈 자. 내기는 계산하기 편하게 이자가 10%라고 칩시다. 10%. 1년짜리 적금을 들었어요. 네.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집어넣는 거야. 2주 계산 한번 해봐요. 한 달에 10만 원씩 1년 동안 돈을 집어넣어요. 그럼 네. 통장에 네가 집어넣은 원금은 얼마야? 원금. 20. 오케이. 그럼 10%가 이율이야. 네. 그렇게
그렇게 많이 줘요? 아, 이게 얘를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럼 이자가 얼마일까? 이자가 12. 10. 네. 그럼 적금이 딱 끝나는 순간 둘이 더하면 2주가 돌려받는 돈 얼마일까? 132만. 이렇게 알고 갔어 은행에. 오케이? 근데 1년이 지났어.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 근데 125만 원밖에 안 들었어. 뭐 열받아서 2주가 왜 사기치냐고. 분명히 이자가 얼마랬잖아요. 10%를 했잖아요. 근데 잘 봐요. 정말 세 이자라는 건 뭐가 있냐면 연이율이 있고 원리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0%라는 건 연이율이거든. 그 말은 우리은행에 돈을 몇 년 동안 맡겨놓으시면 1년 동안 맡겨놓으시면 그 돈은 몇 프로 드리겠습니다. 10% 드리겠다 그 얘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이 1월이라고 치면은 2주가 1월 달에 10만 원을 통장에 입금을 했어요. 네. 그럼 이 10만 원은 은행에 몇 년 동안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있는 거야. 그 여번은 내가 몇 프로를 다 줘요. 10%를 다 줘요 은행에서. 근데 문제는 2월 달에도 2주가 10만 원 넣겠지. 네. 근데 이 10만 원은 그러면은 아. 은행에 몇 개월 동안 들어있는 거야. 11개월. 아. 그 은행에서 10%를 약속해 준 거는 1년 동안 돈을 맡기셔야 1년 보관하는 비용으로 10%를 주는 거지. 근데 얘는 몇 개월밖에 없으니까. 11개월. 그럼 이자를 어떻게 주는 거냐? 10% 곱하기 12분의 11만 준다라는 거죠. 아. 이해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3월 달에 돈을 또 10만 원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는 그럼 이거 몇 개월 동안 들어있는 거예요? 10개월이니까 10%의 이자에 몇 분의 몇만 주는 거야? 10만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올해 12월 달에 돈을 마지막 입금을 했어요. 그럼 이 돈 10만 원은요, 은행에 몇 달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들어있는 거죠. 그 은행에서는 10%좀 미쳤어요, 은행에서? 10%에 얼마 주는 거예요? 12분의 1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2주가 10% 이자 받은 건 딱 몇 번뿐이야? 한 번. 한 번밖에. 이것만 10%. 이건 11만 원 된 거예요. 근데 이 돈 10만 원은 11만 원 10만 9천 몇백원. 이거 10만 7천 몇백원. 10만 6천 점점 떨어지는 거지 이자가. 마지막 거는 이자가 거의 안 붙는 거나 마찬가지죠. 1%도 안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합쳐보면 나는 머릿속으로 와 10%니까 12만 원. 근데 막상 들어온 건 6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왜 이러냐? 요런 은행의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나 무슨 말인지? 네. 이 얘기를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해요. 이 얘기. 그래서 이거 제목이 뭐냐면 원리 합계야. 뭐라고? 원리학교. 원리 합계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원은 원금이에요. 네. 리는 이자예요.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네가 얼마를 받을지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자 여기서 이자를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를 주는 방법은 무슨 법이라는 게 있고 단리. 단리법이라는 게 있고 무슨 법이라는 게 있다. 자, 단리법이라는 건 뭐냐? 단복이 나오면 영어에서 단수 복수하고 똑같은 거야. 단이라는 건 몇 번을 말해? 한 번. 복이라는 건 여러 번. 두 번 이상을 복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2주가 은행에다가 10만 원을 맡겼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이자가 10%야. 한 달에 이자가 다 부자 되겠죠? 그럼 10만 원이 얼마로 바뀌어요? 11만 원. 근데 이 11만 원에서 10만 원은 원금이고 만 원이 이자지. 네. 근데 2주가 이 돈을 안 찾고 또 놔뒀어. 또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겠죠. 근데 은행에서 계산할 때 2주가 맡긴 돈은 10만 원이고 1만 원은 이자잖아. 그러니까 2주가 맡긴 돈에다가만 이자를 주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 다음 얼마가 되는 거야? 12만 원. 그럼 그 다음은요. 13만. 이렇게 가는 걸 단리법이라고 해. 복리법이라는 건 뭐냐? 지성이는 똑같이 10만 원 넣었어요. 그럼 10% 이자 붙었대. 그럼 얼마야? 11만 원. 근데 복리법은 이 11만 원이 원금인지 이자인지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11만 원에 대해서 또 10%를 줘요. 그럼 이거의 10%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 12만 1천 원이 되는 거죠. 그럼 국립법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만 더 들어봐요. 그럼 이거에 또 10%니까 그러면 그 다음 얼마 줄까요? 12,100원을 줘요. 13만 3,100원. 아우 귀찮아. 이런 식으로 봅니다. 네. 그럼 처음에야 에이 뭐 겨우 뭐 1,000원 차이인데 뭐 처음에야 뭐 한 2, 3,000원 차이 이렇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흐름이 어떻게 될까? 커져.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복리법을 팔까 안 팔까? 안 팔아요. 아 팔아요. 팔아요? 네. 대출. 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
은행은 잘- 적금을 하기도 하지만 돈을 빌려주기도 하죠. 네. 네. 돈을 은행에 맡길 때는 내가 이자를 받는 거고 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내가 은행에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아, 적금은 무조건 뭘로 계산합니다. 가능이. 단리법으로 계산해요. 근데 은행에서 돈을 대출은 뭘로 할까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돈을 조금 주고 내가 받을 땐 많이 받아. 그러면 차이가 생기지. 그죠? 이주한테 10만 원 받고 지성이 10만 원 빌려주는 거야. 그럼 갚아야 될 돈을 비교하면 처음에는 1,000원 이득이지 은행이. 네. 그 다음 3,200원 이득이지. 이걸로 뭐 은행 월급도 주는 거고 뭐 은행 임대료도 내는 거고 은행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아, 그리고 이걸로도 모자라서 은행은 뭘로 장난칩니까? 적금금리는 1% 2%를 주죠. 네. 대출금리는 3% 4%를 주죠. 그것도 이거는 복리로 이건 단기로. 오케이? 그럼 여러분은 저축을 할 때 무조건 뭐로 하는 게 유리하다? 복리로 하는 게 유리하겠죠. 가끔 은행에서 미친 척하고 복리 상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복리가 힘을 발휘하려면 뭐가 많이 지나야 돼? 시간이 오래 지나야 돼. 네. 근데 은행에서 뭐라고 하냐? 복리법인데 복리로 이자를 주는데 단 1년. 아. 그러니까 뭐 모르시는 분들은 복리가 좋은 거래. 무조건 가입하고 은행에 줄 서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1년 정도면 별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안 나죠.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은행에서 돈을 벌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돈 버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로또를 사세요. 생각해봐. 로또 1,000원짜리 돼가지고 10억 당첨되면 몇 배의 수익이지. 그래서 적금 같은 걸로 돈 벌 생각하면 안 돼. 옛날에는 많이 줬잖아요. 옛날에는 이자가 높았어요. 은행 이자가 7% 8% 이랬어요. 네. 심지어 은행에서 10%짜리 이자도 심심찮게 있었어요. 근데 대신 그때는 대출 이자가 15%였어. 아, 되게 네, 많네.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그 금리가 지금 거의 많이 떨어졌죠. 요즘 같은 금리를 제로 금리다, 제로 금리. 우리나라 돈을 찍어내는 은행이 어디예요? 한국은 한국은행이 그 돈에 보면 한국은행 써 있죠. 그 은행에서 돈을 찍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돈을 보내주는 거야. 그때 결정되는 금리가 바로 기준금리야, 기준금리. 우리나라 기준금리 현재 얼마예요? 그러게요. 0.25%가 그래요. 거의 제로 금리나 마찬가지죠. 네. 그 여기다가 이제 시장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 자기들 이익을 붙여가지고 이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국들은 거의 다 제로 금리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요 요즘 시대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지? 그럼 잘 봐. 우리 배우는 등비수열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여기 잘 봐봐. 등비수열은 10% 이자니까 10% 늘어난 거지. 네. 그러니까 곱하기 뭐 한 거야? 10. 1.1이지. 아, 네. 10%가 늘어난 거니까 원래 있던 거 1에다가 10%가 늘어난 거잖아. 네. 그럼 소수로 쓰면 1 더하기 0.1이니까 얼마가 된 거야? 1점. 원래 있던 거 1.1배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1.1배가 되고 1.1배가 되고 계속해서 뭐를 곱해주는? 1.1을 곱해주는 이런 게 바로 복리야. 근데 단리는 그게 아니지. 그냥 얼마씩만 늘어나는 거야. 10,000원 더하고 10,000원 더하고 10,000원 더하고 맞아요? 곱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리법일 때는 무슨 수열이 되는 거고? 등차수. 등차 수열이죠. 10,000원씩 더해주는. 복리법일 때는 1.1%를 곱해주는 무슨 수열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시험에는 단리가 나올까요? 복리가 나올까요? 복리. 복리가 나옵니다. 자, 잠깐만요. 킬로 70kg에서 71kg 됐어. 다 찍히고 있는. 그렇네. 깜빡했다. 이 몸무게 이제 다른 게 돼. 괜찮아.
아 빨리 학원이 번창해서 전화 받는 직원을 뽑아야지. 여보세요. 그럼 이자를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무슨 법하고 무슨 법? 편리하고 유튜브 보려면 당황하게 선생님한테 나가버리니까 그죠? 전화 받을 거 없어요. 자 단리공리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기수불이라는 게 있고요.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근데 말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 분들께서 고객님들의 돈을 등쳐먹기 위해서 일부러 용어를 어렵게 하는 거죠. 근데 나처럼 한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자, 수라는 기는 기간을 말해. 기간. 영어로 period. 저는 영어 페리오드죠. 페리오드. 발음은 period인가요? 기간 맞나요? 아, 잘. 하도 오랜만이라 잘 모르겠어. 이 기는 기간을 말하고 수라는 건 대가리 수, 머리수예요. 머리수. 근데 말이라는 건 끝말, 끝말. 네, 수라는 건 그러니까 시작을 말하는 거고 말은 말을 말하는데 불은 지불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금을 가입했는데 돈을 언제 넣으실 건가요? 이 얘기야. 저는 월 초에 넣을게요. 그럼 기수불이야. 저는 월 말에 넣을게요. 기말불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무조건 원리학계 문제에서는 은행에서 적금을 딱 마지막으로 딱 돈을 주는 순간을 항상 연말로 계산해요. 뭐로 계산한다고? 그럼 이주는 매월 1일에 적금을 가입했어.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그래도 돈을 받는 건 12월 31일에 받는 거야. 지성이는 1월 31일, 2월 31일, 3월 31일 돈을 마지막 날에 집어넣었어. 그래도 돈을 받는 건 무조건 12월 31일에 받는 거야. 그럼 이주하고 지성의 차이점은 뭐냐면 둘 다 똑같이 돈을 A1씩 넣는데 오케이? 이주는 1월 달에 A1 넣었어요. 그럼 이거 이자 몇 번 붙어? 12번 붙는 거지. 네. 그 다음 2월 달에도 A1 넣었어요. 이자 몇 번 붙어? 11번이야. 그 다음 12월 달에도 A1 집어넣었어. 이자 몇 번 붙어요? 한 번 붙어요. 왜냐면 얘는 12월 1일에 돈을 집어넣어서 12월 31일에 돈을 받는 거니까 한 달치 이자를 받을 수 있어. 근데 지성이처럼 말일에 돈을 집어넣으면요. 1월 31일에 집어넣은 돈은 1월 30일에는 2월 31일, 3월 31일, 4월 31일, 5월 31일,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게 이자 몇 번밖에 안 돼. 11번밖에 못 받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번밖에 못 받아. 마지막 걸 계산하면 얘는 이자 받아 못 받아. 31일에 돈 넣자마자 만기됐습니다. 뺑 가져가세요. 넣자마자 돈을 돌려받으니까 마지막에 집어넣은 건 이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니? 월 초에 집어넣는 걸 무슨 불? 기소불. 월 말에 집어넣는 걸 무슨 불? 기말불. 이렇게 말하는데 어려우면 그냥 초에 집어넣는 거, 말에 집어넣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머릿속에 지금 집어넣어야 되는 게 단리, 공리라는 용어하고 기소불, 기말불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러니까 100문이 불여일견이죠. 풀어봐야죠 뭐. 32번 문제 좀 보세요. 32번 문제 천천히 읽어볼게요. 연이율 몇 프로? 6%. 매년마다 동그라미 공리에다 동 공리. 그럼 공리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공리니까 등비야. 단리법은 거의 안 나와요. 공리야 또 대부분. 그다음 매년 초에다가 동그라미. 매년 초. 아 나는 돈 언제 집어넣는다고? 연초에 집어넣어. 얼마씩? 2만원. 2만 원씩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럼 항상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거를 수직선에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수직선. 그럼 예를 들어 지금 1년이야 1년. 네. 1년 초에 얼마를 집어넣어? 2만 원을 집어넣어. 그 다음 또 2년 초에 얼마를 집어넣어? 2만원. 2만 원을 집어넣어. 3년 초에 또 돈을 얼마 집어넣어? 2만 원을 집어넣어. 점점점. 드디어 10년 초에 얼마를 또 집어넣어? 2만원. 근데 거의 너무 친절하다? 문제가 뭐냐면 10년 말까지 적립금이래. 근데 원래 이렇게 연말 이런 말 써줘 안 써줘? 안 써줘. 적금은 무조건 언제 기준이야? 말일 기준이야. 말일 기준. 그러면 자 중요한 건 이거야. 돈을 찾는 건 10년 말이래. 그럼 마지막에 집어넣은 거에 이자가 붙을까 안 붙을까? 붙어요. 붙어요. 이자가 몇 프로를 했으니까? 6%를 했으니까 얼마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1.06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이자 몇 번 붙어야 돼? 8번 붙겠지. 얘는 몇 번 붙어야 돼? 9번. 얘는 몇 번 붙어야 돼? 10번. 2만 곱하기 1.06이야. 이것들을 다 뭐 해버리면? 그래요. 더해버리면 내가 그동안 저축한 금액이 나오는 거지. 아. 됐나요? 그럼 이게 무슨 수열에 합부하는 공식이야?
등비수열. 등비수열 1.06을 곱해주는 등비수열이잖아. 그거에 합구하는 거야. 그럼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해볼게요. 뭐예요? R-1분의 A0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었죠? 네. 그럼 공비가 지금 얼마야? 1.06. 거기서 뭐 빼야 돼? 1. 그 다음 첫째 항이 얼마야? 2만. 2만이 아니야. 2만 곱하기 이게 첫째 항이야. 사실 이런 것들은 몰라도 돼. 우린 첫째 항만 알면 돼. 첫째 항만. 그러니까 기수불이냐 기말불이냐에 따라서 첫째 항이 달라지는 거야. 아. 내가 돈을 연말에 집어넣었으면 첫째 항이 그냥 2만 원만 되는 거야. 이자. 아. 그 차이. 공비 얼마예요? 1.06에 몇 년 동안 돈 10번 집어넣었지. 그럼 이게 답이야. 자, 계산해 볼게요. 1.06 빼기 1이니까 얼마야? 0.06. 그 다음 2만원 곱하기 1.06 곱하기 1.06이 10쓰는 1.8로 계산하는데 1.8. 그럼 1.8 빼기 1이니까 얼마야? 0.8이지. 아. 그럼 여기서 뒤로 두 칸, 뒤로 두 칸, 뒤로 한 칸, 뒤로 한 칸. 계산 좀 해볼게요. 다시 한번. 뭐 분해? 60분. 여기 얼마? 2만. 곱하기 얼마? 100. 곱하기 얼마? 4로 약분하니까 4, 2, 8. 여기 15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네. 계산하면요. 28점 얼마 나오는데? 네. 28점 얼마? 만원 나온대요. 계산하기가. 근데 만원 이하는 벌이를 했으니까 답은 28만 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원리 없게 문제. 어렵니? 괜찮은데. 내가 워낙 설명을 잘해서 그래. 네. 이제 어려워서 지금. 어렵지 이주야? 네. 쉽지 않아. 이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문과 가면 수학을 안 해도 된다? 이거 이과 거 같아 문과 거 같아. 문과 거. 그 난 제일 멍청한 말이 저는 수학을 못해서 문과 가려고요. 물론 문과에서 이런 거 안 써먹는 과가 있어요. 무슨 과? 뭐 국어 국문학과, 철학과, 뭐 역사 사학과, 지리학과 이런 거는 당연히 이런 거 안 써먹지. 근데 취직이 안 되잖아. 경영, 경제 이런 게 문과에서 취직이 잘 되잖아. 수학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야. 문과라고 수학을 안 한다? 그건 말도 안 돼. 철학과 하면 돈 못 벌어요. 네가 사장님이면 철학과 나온 사람 쓰고 싶겠니? 그러네요. 안 끝났어 얘들아 넘기지 마. 특강님 좀 봐봐. 특강님 봐. 이번에 비슷한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도현이라는 지지배가 있는데 응? 도현이라는 지지배 260번. 네. 얘가 얼마짜리? 140만. 140만 원짜리 물건을 사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뭘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때 우리 악마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뭐로 사면 돼? 할부로 사면 돼. 그래서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무이자 할부 이렇게 말하잖아. 무이자 6개월 막 이런 거. 그럼 왜 그러냐면요. 할부 이자가 굉장히 비싸거든. 그럼 볼게요. 특강 1번에 보니까 똑같은 거야. 도현이가 140만 원짜리 가전을 이달 초에 구입하고 이달 말부터 일정한 금액씩 몇 개월에 걸쳐 갚아. 그러니까 10개월 할부로 긁었다 그 얘기야. 원리율 얼마로 계산하고? 2%. 1개월마다 무슨 리로? 공. 그럼 복리에도 동그라미 쳐야지. 이것도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의 합이다. 그럼 잘 봐. 이것도 반드시 뭐 그리면 되는 거야? 수직선. 수직선 그려. 자, 그럼 생각해보자. 돈을 갚는 문제야. 적금 문제가 아니고 이번엔 돈을 갚는 문제야. 그럼 적금하고 돈을 갚는 문제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첫째 달 얼마 갚았는지 모르니까 A1이라고 쓸게. 오케이? 그 다음 또 두 번째 달도 얼마야? 2. 똑같이 A1 갚은 거지. 맞아요? 이 쭉쭉쭉 가서 몇 개월 할부로 긁었으니까 10개월. 10개월 마지막에도 똑같이 얼마 내는 거야. A. 그럼 잘 봐. 이제 이걸 갚는 건데 우리 아까 기수불이냐 기말불이냐가 중요했지. 네.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돈을 언제 갚는데? 말. 말에 갚는데. 근데 여기 중요하잖아 이런 말.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 내가 이주한테 돈을 빌렸어. 140만 원을. 쉽게 말하면 빌려서 산 거야. 140만 원. 그래서 이주한테 이주야 10달 동안 갚을게 라고 했어요. 첫째 달 갚았어. 둘째 달 갚았어. 셋째 달 갚았어. 아홉째 달 갚았어. 그럼 10번째 달 갚았어. 갚으면 그걸로 끝이야? 갚고 나서 한 달 기다려야 끝이야? 갚고 한 달 끝이에요. 왜 기다려? 아, 내가 마지막 돈 내는 순간 나는 빚이 없어지는 거지. 네. 우리가 아까 전에 기수불이냐 기말불이냐가 왜 중요했냐면은 마지막에 낸 거에 이자가 붙냐 안 붙냐 그 게임이었잖아. 네. 아. 적금 문제에서는 월 초에 집어넣어서 월 말에 돈을 받으면 이자가 붙는 거고 네. 월 말에 집어넣어서 월 말에 하면은 돈을 안 받는 건데
이거 지금 돈을 적금 내는 문제가 아니고 빚을 갚는 문제야. 네. 그럼 내가 이주한테 마지막 돈을 건네는 순간이 그날로 빚이 뭐 하는 거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 낸 다음에 이주가 받았어? 한 달 더 있어야 네 빚이 없어지는 거야. 이건 사기꾼이지. 그러니까 상환 문제하고 적금 문제 차이점 알겠어요? 네. 돈을 갚는 건 기수불 기말고를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선생님 여기 뭐 이달 말부터 갚는다고 그게 의미가 없는 말이라고. 이달 말부터 돈을 갚든 이달 초부터 돈을 갚든 내가 마지막 갚을 돈을 내는 순간 그날로 내 빚은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지. 끝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요. 그냥 A야 A. 됐어? 나머지 위에 것들은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고. 왜? 등비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은 R-1분의 A1 곱하기 R의 N-1 공비하고 첫째 항을 알면 되는 거니까. 첫째 항이 얼마라는 거야? A 그럼 공식 해보자. 이자가 얼마야? 이자가? 2% 2%니까 공비는 얼마야? 2 아니지. 1.0이라고 써야지. 2%씩 붙는 거니까. 100분의 2가 늘어나는 거니까 1.0. 자, 공식이 뭐예요? R 1.0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A 그 다음 R에 몇 개월 할부지? 10개월 항이 10개 나오겠지. 이거지. 이게 얼마 나오면 돼요? 140원. 이게 140만 원. 이렇게 해서 니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야. 니들은 너무 나쁜 거야, 심보가. 왜요? 지금 잘 생각해봐. 너네는 물건을 항상 사는 사람 입장이었잖아. 네. 그럼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파는 사람. 나는 지금 이 140만 원짜리 물건을 이주한테 오늘 팔았어. 근데 이주가 뭐라 그러냐? 10개월 동안 나눠 갚을게요. 이러는 거야. 네. 그래놓고 자 140만 원 됐죠? 그럼 나는 물건을 판 건 언제인데? 지금인데. 내가 돈을 다 받는 거. 10개월 뒤에. 그래. 마치 이거는 지성이 엄마가 와서 방학 특강 할 건데요. 돈은 10개월에 나눠낼게요. 그럼 나는 특강을 1월달에 돈을 내년 10월에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얼마나 손해니? 이해돼 안 돼? 돼요. 그럼 이건 지금 내가 모은 돈이 140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뭘 곱해줘야 돼? 1.0. 야. 1.0 늦게 내는 대신에 뭐 해줘? 거기에 이자 붙여줘. 이게 할부의 원리야. 그래서 카드사에서 무이자 할부라는 걸 주죠. 네. 그게 엄청난 이벤트인 거야. 이게 무이자 할부면은 그냥 이게 얼마면 돼? 이게 무이자 할부야. 이게 무이자. 엄마들이 환장, 엄마들이 미치시는 거야. 응. 이해돼요? 근데 대부분 무이자 할부가 아닐 때는 여기다가 유이자 할부. 물건을 파는 사람도 10개월 기다렸다가 돈을 받은 거잖아. 네. 그럼 그 10개월 기다린 거에 대한 뭘 줘야 돼? 보상. 이자를 줘야지. 네. 이해됐어? 네. 뒤에 이렇게 되는 거야, 식이. 계산은 너네가 하면 되니까. 계산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있어요? 1.02에 10제곱은 1.22로 계산하는데 해줘요? 네. 네. 해주면 답이 15만 원 나와요. 그게 돼요. 네. 식세우는 거. 이 식세우는 거 연습 잘 하셔야 돼요. 하나 더 있어. 특강 2번 봐봐요. 특강 2번. 자, 이런 거 이제 여러분 아빠들이 슬슬 이제 고민하시는 문제예요. 여러분 아버님들이 흔히 고민하시는. 자, 올해부터 매년 말에 얼마씩 받는 300 대출이잖아. 끊어버려. 이게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야. 설날 때 돈 많이 쓴 거 어떻게 알고 이제 돈 빌려준다고 이렇게 전화 오고. 자, 올해부터 매년 말에 얼마씩 300만 원씩 10년 동안 받는 연금이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감질나게 연말마다 300 주는 이런 연금이 있대. 지성이가 빡쳐가지고 나는 한 번 해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 얘기야 문제가. 원래는 300만 원씩 10년 동안 받는 연금이 있는데 연리율 6%로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 이 연금을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까요? 라는 말이야. 잘 봐. 그러니까 수학을 전혀 못하시는 분들은 뭐 300만 원씩 10년이니까 3천만 원이지. 야 3천만 원 내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의 단순한 생각. 1년에 300만 원씩 10년이니까 얼마야? 3천만 원이지. 3천만 원 일시불로 줘. 요건 안 된다라는 거야. 잘 생각해봐. 우리가 살면서 똑같은 상품에 가입했는데 누구는 이득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러면 두 명을 가정해보자. 먼저 이주. 우리 이주는 너무 착해. 착실해.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 근데 이렇게 받는 거래. 이렇게 받을 거래요. 네. 그리고 지성이는 싫어. 인생 한 방이지 해가지고 내가 10년 뒤에 살지 죽을지 어떻게 해서 일시불로 받을 거래. 그럼 그 돈하고 이주가 받는 돈 싹 합친 거야. 지성이가 일시불로 받은 돈을 계산하면 둘이 어때야 될까? 같아야 돼요. 아니지.
2주가 더 많이 받아야지. 왜요? 원래는 그 돈을 몇 년 동안 받는 게 계약 조건이었어. 10년. 근데 그 돈을 땡겨 받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너는 그만큼 손해봐야지. 그런가? 아. 그래야 공평한 거지. 아, 그래요? 만약에 10년 동안 나눠받는 금액하고 일시불 똑같다면 누가 그걸 10년 동안 나눠받고 더 멍청한 사람이. 그렇구나. 이해돼요? 그러니까 일시불로 받는 대신에 손해를 조금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 2주가 받을 돈을 계산 한번 해볼까? 2주가 받을 돈 어떻게 계산하냐? 이 연금을 받아서 꼬박꼬박 적금을 들었다고 생각해보자고. 오케이. 자, 올해부터 매년 말에 300만 원씩 받는데요. 매년 말이야. 이제 적금 문제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중요해. 자, 2주는 올해 얼마 받았어? 300만 원 받았어. 네. 내년 말에도 얼마를 받아요? 300. 3년 뒤에도 300. 쭉쭉쭉 가서 10번을 채웠어. 10번. 네. 그럼 이걸 다 적금을 들었다고 치면은 얘네들을 싹 합친 게 2주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지. 네. 그럼 연 말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거에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요. 안 붙어. 그럼 2주가 받은 거 계산해봐. 이율이 6%를 했으니까 공비는 뭐가 되는 거야? 1.06. 그렇죠.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얼마? 300. 300만 원이야 정확히는. 300만 곱하기 1.06에 10년 동안 받았으니까 10제곱 마이너스. 네. 이게 2주가 받은 돈이야. 10년 동안 모아온 거. 네. 맞아요? 네. 그럼 지성이는 이거랑 공평하게 비교하려면 지성이는 일시불로 얼마를 받았어? 3. A1이라고 A1. 아. 그냥 A1. 그럼 일시불로 A업 받아놓고 똑같은 조건이야. 그걸 어디다가 넣어놨을 때? 은행에 은행에다가 넣어놨을 때 그 다음 몇 년 지난 뒤에 10년 뒤에 이걸 꺼내보면 거기에 또 이자가 붙겠죠. 이자 몇 번 붙을까? 한 번. 9번 붙는 거지. 얘는 돈을 아. 올해 일시불로 받았어. 올해 아. 초보다 올해 미안해. 올해 초네 올해 초. 올해 초에 일시불로 받았어. 올해 초. A1을 딱 받았어. 그럼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은행에 몇 년 동안 놔주면 10년 그럼 동안. 이자가 몇 번 붙어? 10번. 10번 붙겠지. 그럼 이 돈하고 이 돈하고 뭐 해야 돼? 그래야 공평한 거지. 그래야 공평한 거지.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당연히 일시불로 받은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돈을 몇 년 뒤에 비교해보면 10년 뒤에 비교하면 이 돈, 이주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나 지성이가 미리 받아서 10년 동안 넣어둔 돈이 뭐 할 때? 같을 때. 그때 공평해지는 거지. 이해돼요? 이 모은 돈을 통째로 준다고 하면은 누가 이걸 기다렸다고 하더. 그게 아니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비교를 해야 아, 공평하다 이 얘기. 아, 네. 그러니까 이 A는 지성이가 연초에 일시불로 받은 거. 네. 이거는 그거를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쭉 은행에 넣은 10년 뒤의 금액. 그 10년 뒤의 금액이 서로 뭐 해야? 같아요. 같아야. 일시불로 받은 사람도 손해보면 안 되고 10년 동안 나눠 받은 사람도 손해보면 안 되겠지. 이 금액이 서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돼요. 되셨습니까? 네. 여기를 애들이 그렇게 어려워해서요. 강남 대치동에서는 가끔 그런 특강도 해요. 원리학계 특강. 시험 기간 되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거 특강까지 들 필요가 있어. 학원들의 장사 속이죠. 이래놓고 내가 나중에 할 거 아니야? 원리학계 특강 해가지고 5만 5천 원 해가지고 막 이게. 근데 이런 거 특강 할 것도 없어. 여러분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이해됐나? 문제 있어요. 다 있어요. 문제. 근데 연금하고 상관 문제는 교육과정에 안 나오는데 미친 척하고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으니까. 왜냐면 연금하고 상관은 거기 무슨 특강에 뭐라고 써 있어. 너네 좋아하는 거. 교육과정 왜라고 써 있어요. 어디요? 원리학계는 교육과정이 들어있고요. 아. 근데 이거 연금 문제하고 상관하는 돈 갚는 빚 갚는 문제는 교육과정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충분히 응용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수능에는 나올 수 있죠. 안 나오죠. 안 교육 나와요. 교과서 연금 거 시비 걸릴까봐 안 나와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이 단순히 수학 문제를 계산해서 푼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야. 수학에서 계산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학학원 다니면서 수학 실력도 늘면서 사고력, 생각하는 힘도 길러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학원만 잘 다니시면 국어 성적도 오릅니다. 아,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파이팅. 여기까지 하죠.